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여러 가지 꽃가루 같은 것들이 날리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증상을 덜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눈물, 콧물, 특히 맑은 콧물이 많이 줄줄 흐르게 되고, 그리고 코막힘 증상, 그리고 재채기, 기침, 그리고 눈, 코, 가려움증 등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꽃가루나 다른 알레르기 물질을 좀 더 심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이런 알레르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줄줄 흐르는 맑은 콧물,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액성 분비물이 코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부비동에 문제를 일으켜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만들어서 어딘가 좀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재채기, 코 가려움증, 그리고 코 막힘, 기침, 아주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합해져서 마치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인지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나타낸 것입니다. 눈이 가렵고 비비게 됨으로써 눈에 이렇게 충혈이 오게 되는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왔을 때 특징은 눈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려움증이 생기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콧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콧물은 아주 물처럼 줄줄 흐르는 그런 콧물이 나오지 누런 코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런 코가 나온다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에 감기 증상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 코 점막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점막을 비교한 도식입니다. 정상 코 안을 보면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가 있고, 코 속에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콧물이 흐르는 것은 이 하비각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가 퉁퉁 부어오르면서 발적이 생기고 분비물이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측면 해부학적 구조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정상에서는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 깨끗하게 보이는데, 알러지성 비염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콧물 같은 것들이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이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 부비동과 코는 이렇게 양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게 되면 여기 코 안에 분비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 부비동에도 이 분비물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하겠죠.
가장 흔한 것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우리 방 안에는 많은 먼지들이 있고 그 진먼지 안에는 진드기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은 카페트, 그리고 커튼, 그리고 침대, 그리고 소파 같은 가구 등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꽃가루, 특히 나무나 풀, 잡초 등의 먼지와 꽃가루 등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비듬, 그리고 바퀴벌레의 타액과 분비물 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그리고 공해를 통해서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 이 또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들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있고요. 먼지, 그리고 꽃가루, 이제 화분이라고도 하죠. 몰드라는 것은 곰팡이의 씨앗이죠. 곰팡이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날리는 그 가루들이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의 비듬 같은 것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특정 음식이나 음료수가 또 알러지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한 자극이 되는 세제의 냄새라든가 그리고 오염된 공기에 의한 자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발생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생 연령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병의원들에서 생후 1세 미만인 애들한테까지도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다라고 진단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기할 때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알레르기성 비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감기에 의해서도 비염이 올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감기에 의해서 콧물 코막힘이 있으면 비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하시는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보호자들이 이제 들을 때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벌써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겼구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만 2세 미만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만 2세 미만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긴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 연령은 실내의 원인 물질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 만 2세가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외에서 생기는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비염은 보통 만 3, 4세는 지나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진단 자체를 붙이는 것은 거의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절성 비염은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노출에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어야 나타나는데 계절마다 이제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고 해서 최소 3년, 4년은 지나야지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언제 이제 시작할 수 있느냐? 알레르기성 비염이 뭐 어떤 연령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2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유아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려면 이 알레르기성 원인 물질, 특히 꽃가루에 대한 충분한 노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의 계절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알러지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 3, 4세가 되기 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거의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회피요법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은 각자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 꽃가루 때문에 오는 것이 많습니다. 꽃가루로부터 이제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이런 꽃가루 농도가 많이 높아지는 봄이나 가을에는 창문을 닫아서 집 안으로 꽃가루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는 것도 직접적인 눈의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이제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알레르기 물질을 차단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침대와 베개에 진먼지 진드기들이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침대와 베개를 알레르기 물질이 생기지 않는 커버로 싸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침대나 이불을 햇빛에 잘 소독을 함으로써 진드기들이 자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카펫이 있다면 카펫은 치우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물질을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같은 것도 자주 먼지를 털어주고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습한 곳이 있다면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습한 여름에는 건조기를 사용하셔서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얼굴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잘 씻어서 이런 원인 물질을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개나 고양이가 소파나 집안 침대에 올라가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알레르기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나 봉해가 많은 공기, 그리고 연기 등이 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최대한 회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꽃가루 농도가 높을 때는 창문을 닫아라. 그리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껴라.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라.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건조기를 사용을 해라. 동물을 만졌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얼굴을 만질 수 있도록 하라. 다른 알러젠으로부터 이제 회피하는 게 중요한데, 담배 연기나 클리닝 솔루션, 세제나 락스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몸에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이런 콧물, 재채기, 기침, 눈코 가려움증 이런 것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을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면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서 코 속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나 이물질들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에 뿌리는 분무하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코에 뿌리는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제제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쓰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아기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썼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강에 분무하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코에 뿌리면 99% 이상이 흡수가 되지 않고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작용을 거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장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 번 써보고서 이거 효과 없네 그러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4일에서 7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3, 4일 뿌렸다고 효과 없네 그만두지 마시고 일주일 이상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1년 내내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코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면은 이런 코피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에 동그랗게 코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양쪽으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코의 가운데 부위를 향해서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부위로 쏘아리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부위의 특히 앞쪽 1cm 안쪽에는 우리 코 속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출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쪽을 향해서 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많이 바깥쪽을 향하지도 말고 똑바로 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쏠 때 이렇게 해서 위로 쏘게 되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 쏘게 되면 코 위쪽으로 가게 되지 코 안쪽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양쪽 손으로 쥐고 코 가운데를 쏘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쥐고 왼쪽으로 이렇게 쏘게 되는데, 이때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넣은 다음에 머리 뒤통수 쪽으로, 이것이 수직으로 향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 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칙 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잡으시고 코 속에 넣고 위쪽이 아닌 뒤쪽을 향해서, 뒷머리 쪽을 향해서 한번 칙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쓴 다음에는 썼던 부위를 잘 닦아서 다시 뚜껑을 씌워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는 몇 번 정도 이렇게 분무를 시켜서 제대로 분무가 되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정도만 칙 뿌려주시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참 잘 낫지도 않고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어서 치료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약을 꾸준히 드시고 회피요법을 잘 사용하심으로써 증상이 나타난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다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